감사합니다. 잘 들리세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미 또 앞에 많이 발표됐고 그래서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조선해운 빅데이터하고요. 공급망 분석인데 기업별 공급망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에 누가 어떻게 거래하는지, 얼마를 거래하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발표를 하게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고요. 뭐 메탄올은 다 설명이 됐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메탄올은 아까 에너지도 얘기했는데요. 이제 볼륨을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CO2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린 메탄올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발생하는 것부터 프로펠러까지 한다 그러면 많은 혜택이 있는데 현재 우리 CII 규정 있잖아요. IMO 카본 인텐시티 인디케이터는요. 탱크 투 프로펠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린 메탈을 막 썼다고 해서 열심히 돈을 들였지만 그것들이 그만큼 노력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탄소 가격이라는 여러 가지 가격이 생기다면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이미 다 말씀했고요. 이거 그 개조 비용 있잖아요. 뭐 개조 비용은 대충 킬로와트당 한 350 정도 나온다고 이미 개조한 데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LNG 개조보다는 좀 쌉니다. LNG를 연료로 하는 건.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작년에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VLCC를 갖고 라이프 사이클 돌렸더니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뭐 절감이 되는 건 아니고 단지 그린 메탄올 쓴 순간 뚝 떨어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린 메탄올이 뭔가 탄소세라든지 뭔가 혜택을 받지 않는 한 이제 그런 비싼 걸 써서 할 이유는 당분간 없다. 이런 것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연료 탱크 스페이스는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기술적인 완성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선대는요, 아까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통계 보셨지만, 이제 최근 가장 현재까지 106척이 2025년에 인도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조한 배죠. 퍼스트 메탄올을 한 거고요. 성공적으로 잘 성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NG 연료로 하는 것보다는 한 35% 정도 싸다. 그 정도 가격이다. 그러니까 한 60%, 70% 싸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메탄올 선대인데요. 이거는 이제 50년까지 따지면 우리 전 세계 벙커 CU는 뭐 2억 5천만 톤에서 3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략 3억 톤을 잡으면 8% 가정하면 2,400만 톤 정도가 이제 최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IMO 2018년 보고서에 의하면 16만 톤 정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메탄올 수요 공급 얘기하는데 그레이 메탄올입니다. 그레이 메탄올에 현재 이제 여기 MMSA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맥시멈 캐패시티의 3분의 2밖에 못 쓰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레이 메탄올은 나온다.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가격을 따지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알 수는 없지만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너 배 정도 더 그린 메탄올은 비쌀 거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메탄올 생산 머신을 상대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뭐 생산하는 건 약 1억 톤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탄올 생산 양인데 이제 기업을 보시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공급은 문제 없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레이 메탄올 쓴다 그러면 그린 메탄올 생산하는데 기업을 잘 보시면요. 정통적인 강자 이제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절마니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R&D도 무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린 메탄올 공급은 수요만 된다 그러면 그냥 나올 거다. 이게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량인데요. 제가 2022년에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메탄올 수입했냐고 보니까 5,880개 기업이 약 10만 건 정도를 거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전 세계 20개 기업의 이제 수출량과 수입량인데요. 다 더하면 이제 똑같죠. 그런데 수입하는 나라를 보면
한 1,800만 톤 정도가 상위 20개 국가가 수입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기업별로 뭐 여기까지는 발표할 필요는 없고요. 기업별로 한다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얼마의 가격에 누가 어떻게 거래했는지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여기 보시면 한 90개 정도가 나왔고요. 현재 수요는 뭐 왔다 갔다 할 텐데요. 현재는 약 이제 이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약 900만 톤 정도가 이제 이미 결정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선박으로 더 쓰고 여기저기 많이 쓴다 그러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저기서만 하고 있고요. 국내는 플라자라는 회사가 발표를 한 걸 보면 1만 톤 정도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적으로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그린 메탄올 하면 한 10만 톤 정도, 그치 규모 정도로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P 몰라인데요. AP 몰라가 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AP 몰라 현재까지 확정된 거 홈페이지에서 받은 겁니다. 이거 보면 이제 이제 연합촉이고 6개 기업하고 73만 톤 정도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 정부랑 계약한 걸 뭐 MOU죠. 뭐 200만 톤까지 한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뭐 열 몇 개 기업이랑 하고 있다 MOU 발표했지만 자기 홈페이지에 나온 거는 이제 이게 약 이제 73만 톤 정도가 확보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좀 더 확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장기지인데 저장기지는 78만 8,300톤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저장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장하면 됩니다. 그냥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렇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전 세계에 현재 메탄올 서플라이 포트가 118개가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만 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공급하는 방법도 뭐 무슨 LNG처럼 LNG 벙커링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트럭에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 관련돼서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싱가포르에 최근에 이제 작년에 MOU 한 걸 보면 현재 싱가포르에 한 5천만 톤 정도 벙커 쓰는데요. 지금 R&D를 여기 얘기한 거 보면 5만 톤 정도를 자기네가 이제 마스크하고 뭐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들하고 뭐 여기저기서 공급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싱가포르에 당분간은 이제 뭐 올해 이제 결론이 끝나고 보고서 끝나면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마 한 5년 후에 한 5만 톤 정도 쓸 거다. 자기네가 보통 5천만 톤 정도 하는데 그 정도로 아마 생각하려고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메탄올도 기수 완전히 이미 끝났고요. 이게 메탄올 연료 공급권인데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은요. 지금 현재 메탄올 가격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얼마 정도냐 개조선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전지 프로젝트는 이거는 우리는 현재 연료전지 얘기 안 하시는데요. 왜냐 한국이니까. 근데 전 세계 선대에서요. 인터내셔널 쉬핑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코스탈 쉬핑은요. 코스탈 쉬핑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정은요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왜 유럽이 난리냐 하면 유럽에는 코스탈 쉬핑이 많거든요. 인터넷 쉬핑보다. 그러려면 코스탈 쉬핑의 에카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배터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줄이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뭐 메탄올 이용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랑 유럽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쉬핑이고 대부분 또 우리나라 조선소도 대부분 인터넷 쉬핑용으로 선박을 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웨덴 벙커 스테이션인데 굉장히 허술하죠 보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스웨덴에. 그다음에 이제 바지로 해서 공급하는 것도 이미 뭐 문제가 없고요. 보통 한 2,000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벙커링 한다 그러면 2,000톤 정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나도 2,000톤 정도를 이제 울산하고 이제 성공을 했고요. 울산에서 어디서 사서 공급해지 모지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하이하고 울산하고 여기 이제 KR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제 상하이하고 뭐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항구의 문제가 뭐냐면요. 항구 안에 들어와 있는 선박들이 CO2를 얼마나 배출하느냐의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메탄올 공급해서 뭐 돈을 벌고 그다음에 CO2 줄이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항구에 항구별로 CO2 얼마 나오고 뭐 하는 항구도 있어요. 이제 뭐 큰 항구들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이제 그 항구에서 이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또 이게 가속화되기도 하고 가속화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듀얼펠 바지인데 이제 OCI 뭐 아까 보셨죠? 이제 유니바지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벙커링 코스트를 잘 보시면 이제 가격들이 대충 톤당 6불에서 16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벙커링을 했을 때 얼마를 돈을 낼 거냐? 이제 그게 대충 저 정도 금액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울산항이라든지 광양항이라 한다 그러면 벙커링 가격이 조금 이제 적정한 가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메탄올 버크 캐리어 발주했다는 거고요. 뭐 계속 증가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또 차이나 중국에서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벙커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쉽투 벙커십 있고 트럭 투십 있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그냥 그 나라의 규정만 있다 그러면 그냥 가능하다.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과연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정부 쪽에서 좀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프라도 깔아야 되지만 또 세금을 얼마 내릴 거냐, 뭐 때릴 거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메탄올 연료로 하는 선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 거냐, 뭐 그런 거는 이제 정책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현재까지 뭐 R&D 유명한 뭐 저기 싱가포르의 그 마리타임 오소리티하고 뭐 이런 거 들어가 보면 한 5만 톤 정도를 검토 중이니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년 내에 한 5만 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정입니다. 메탄올 칠 때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니 뭐 당연히 뭐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당연히 뭐 벙커링 현재 뭐 그레이 메탄올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